오늘은 경제지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아니고요. 주식 투자로 장기간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루하시겠지만 끝까지 들으셔야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차트가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이게 2007년도 하반기부터 중반지나 하반기, 2008년도 그다음에 2009년도 상반기까지의 차트인데요. 잘 보시면 2007년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정점을 쳤어요. 코스피가. 그 다음에 1차 조정을 받게 되는데 2008년도 3월에 조정이 끝났는데 이제 이때 그 베어 스턴스가 JP모건에 인수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반등을 보이고요. 반등 이후에 추세가 힘을 잃고 내려가다가 2008년도 9월에 리먼이 파산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완전히 폭락합니다. 10월 달에. 그리고 3월까지 횡보로 조정을 거치다가 3월에 저점을 찍고 추세 상승으로 돌아서요. 이 추세, 여기의 추세 패턴은 삼성전자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보여드리긴 했지만 다시 볼 건데 삼성전자의 그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을 추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 상황을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에요. 잘 보시면 3월 3일이죠. 아직 2008년 3월 3일이니까 아직 그러니까 그 베어 스턴스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 56만원에 66만원의 목표가로 바이로 매수를 했고요. 이게 2008년도 5월 겁니다. 이게 2008년도 5월 30일자인데 30일 보고인데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건 다른 사람의 리포트인데 83만원이에요. 상당히 좀 높죠. 그런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건 4월 28일 날 한 달 전에는 매수가 목표가는 똑같지만 장기 매수였어요. 이거 사면 오래 걸릴 거야. 83만원 가는데 이랬는데 지금은 83만원 매수니까 이거 가시적으로 볼 수도 있어 이런 의미겠죠. 이때가 베어 스턴스가 마감되고 1차적으로 쭉 급등세 반등이 있을 때입니다. 끝자락. 그 다음에 2008년도 10월 1일이니까 리먼 파산인 9월달 이후 이제 주식시장이 무섭게 밑으로 막 내려가고 있을 텐데, 자 53만원에 65만원으로 목표가 약간 낮아진 상태죠. 중요한 건 목표가는 절대로 현재가보다 밑에 안 있다는 거예요. 자 2008년도 12월 30일자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급락하고 밑으로 횡보하고 있는 시기죠. 여기서 그나마 이제 그 바이에서 하향 조정인 마켓 퍼포먼스 그냥 시장대로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 정점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뒤에 하는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주가가 49만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종전 64만원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가 바닥을 그리고 있을 때입니다. 자 2009년도 3월 31일자인데요. 잘 보시면 현재 주가가 56만원인데요. 12개월 목표가가 59만원이에요. 23,000원 목표가가 높아요. 그런데 이때가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최저 바닥 국면이었어요. 이뒤로는 주식시장은 상승했습니다. 자, 느낌이 어떠신가요? 내려가면 목표가 좀 상대적으로 낮다가 머리를 들면 높이 잡았다가 곤두박질 친 이 시기가 돼서야 목표가가 낮아지고 더 이상 불황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이 끝자락에서는 목표가 높이 잡지도 못하죠. 이런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이런 패턴대로 애널리스트들의 정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면 이 시기를 알아야 되겠죠. 이 시기. 그러니까 정점과 저점의 시기를 알면 이 시기 지난 뒤에 애널리스트 보고를 무시하면 되죠. 그럼 이 시기를 알려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코노미스트들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2008년도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07년도 경기 정점에서 전망을 하는 거죠. 2007년 12월 5일날 경기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다음 걸 볼까요? 여기 보면 한국경제연구원이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뭐라고 그랬냐? 2008년 성장률이 추정 대비 그러니까 더 높을 거라는 거예요. 2007년보다 더 높을 거라는 겁니다. LG경제연구소 2008년 전망은 해볼까요? 세계 경제 성장 패턴 2008년도에도 기본적으로 지속될 거다. 경기 확장 지속될 거라는 거죠. 자, 다음은 뭐냐면 삼성 경제연구소 셀입니다. 잘 보시면 경기 상승 국면은 유지할 거예요. 2008년도 전망이. 자, 그러면 이런 전망, 애널리스트들의 보고를 보고, 이코노미스트들의 보고를 보고 이 시기에 주식을 전부 청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머리를 들고 올라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정점도 맞출 수가 없지만 마지막 팔 수 있는 기회도 못 맞춰요. 이걸 가지고는. 그럼 바닥일 때는 가장 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살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자, 2009년 전망입니다. 2008년 12월 12일이죠. 2009년 중 GDP 성장률은 금년 3.7 대비 크게 하락한 2%를 기록할 거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면 회복 속도가 빨라지겠으나 성장 모멘텀은 미약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확장 국민이 확 와서 뭔가 좋다. 뭐 이렇게. 그리고 2010년도가 완만하게, 이제 2010년도가 돼서야 완만하게 회복한다고 돼 있죠. 한국경제연구원인데요. 세계 경제가 향후 1, 2년간 저성장 국면이 불가피하다고 나와 있고, IMF하고 OECD하고 세계은행의 전망치, 세계경제 전망치가 이제 10월 11월, 5월 11월, 그다음에 6월 12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물어본 건데 잘 보시면 후반부로 가면 어떻게 11월 달에 미국, 유로존, 일본이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2008년도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또 하나 볼까요? 이거는 LG경제연구소입니다. 2008년 10월 달에 2009년도 전망 어떻게 돼 있냐면 수요 위축이 장기화되는 불황 전망, 내년 하반기 경기 저점 이후 회복 과정이 완만할 검. 안 좋아요. 삼성경제연구소 뭐라 그랬느냐? 경제 성장률 2.4 한국, 하반기 U자 회복, 2009년도 세계경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을 때 주식시장 저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의 정보들,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서 하는 그 전망 보고서를 가지고 절대로 정점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저점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분들이 무능한 거냐?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정점 부근에 있다는 얘기는 악화된 지표보다 좋은 지표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때 최악이 갈 거라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망이 바뀌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면 될수록 결과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갔을 때 최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저점일 때는 상황이 대부분 최악이에요, 지표가. 그런 그 대부분의 최악의 지표를 보고 좋아질 겁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향후에 좋아지면 좋아지는 걸로 전망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요 기관들이 전망하는 전망 보고를 가지고 절대로 주식시장과 경기 사이클의 정점과 저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알게 돼요, 그거를.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그 시점엔 이미 타이밍을 놓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인지하셔야 될 게 경기 정점과 저점, 주식의 정점과 저점은 절대로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애널리스트의 보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애널리스트들이 사실은 가장 그 산업과 업종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의 보고가 쓸모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S&P 500 지수가 가장 깨끗하게 차트를 상황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겠는데, 이 밑에 보시면 이게 동그라미 선으로 이어진 게 이게 50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 정도 되는 거죠, 이동평균선이.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이제 캔들 차트가 이게 주가인데, 잘 보시면 확장 국면에 있을 때는 이 50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확장 국면에서는 저점은 일정 수준 알 수 있어요.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반대로 수축 국면이 넘어가면 저점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항선이 된 고점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장 국면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제공하는 그 각각 산업과 기업의 분석 정보들을 잘 참고하셔서 그 중에 가장 좋을 거라고 예측되는 걸 잡아가지고 그걸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축 국면으로 넘어가면 그 조언을 다 무시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경기 정점에 터닝되기 전에 이 시기 전반부에 했던 행동이 터닝되면서 급격하게 붕괴되는 패턴들을 보이는 금융상품들이 존재해요. 그것이 뭐냐면 그 파생 결합 증권이라고 말하는가, 파생 상품과 연동된 금융상품들이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거냐면 그 경기가 정점에서 수축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두 가지 행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이 확장 국면에서 보이지 않았던 크기의 변동성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지거나 더 많이 올라가거나 이런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패턴이 회복됐거든요. 확장 국면에서는 정상 패턴 하나로 다시 들어오는데 이 정점에서 수축 국면으로 넘어갈 때 정상 패턴 하나로 못 들어오고 다시 고점을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 저항선을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된 파생 상품이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되는 패턴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초입이 이 정점에서 수축 국면으로 넘어가는 패턴이에요. 문제는 이 상품을 가입하고 수개월 뒤에 뭔가 점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ELS 같은 경우에 뭐 짧으면 3개월, 길면 뭐 6개월마다 조기 상환 조건을 체크하잖아요. 이 시기에 그 패턴이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ELS 주가지수형 ELS의 대규모 손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식만 문제가 아닌 게 저희가 이제 DLS 때문에 대규모로 손실을 본 케이스가 발생했죠. 이제 이 DLS 같은 경우에 발생했던 게 이제 그 유럽 채권, 유럽의 국채를 발행한 그 채권을 지수로 움직였는데 이 국채의 변동폭, 그 주식 수익률 하락률이 과거 확정 국면에 있었던 패턴하고 전혀 다르게 더 변동성이 커져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거 이외에 또 우리가 메자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메자닌이라고 얘기가 된 거는 그 채권에 주식의 지분 옵션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 주식의 지분 옵션이 붙어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를 야기하냐면 그런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신용도가 낮거나 혹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자리 잡거나 이런 패턴이 없는 기업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인 거죠. 그런 기업들이 지분을 투자하면서 이제 지분을 붙인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정점에서 수축 국면을 넘어가면서 대규모로 그 채권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 세 가지의 패턴은 정점 부근에 있을 때 그 투자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이걸 알고 있었다라면 라임 자산운용 문제라든가 혹은 직전에서 DLS 문제라든가 지금 뭐 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ELS 문제들을 다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최종적으로 머리에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이거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잘 보시면 이게 확장 국면이고 지등의 수축 국면이거든요. 끊임없이 반복하죠. 우리나라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점일이고 이게